개성 달빛이 쏟아지는 봄밤 기생집 누각. 가야금 소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남자들이 그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선비, 양반, 고관대자, 심지어 불도를 닦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황진이의 마음. 하지만 황진이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은 돈도 없고 벼슬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늙은 선비였습니다. 황진이보다 26살 위. 하지만 그 앞에서만 황진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왜 조선 최고의 기생은 천하의 남자들을 거부하고 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 수업을 남겼을까요? 조선 최고의 기생. 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운 기생이라고 부르기엔 이 여성이 너무 크게 살았습니다. 황진이는 조선 중종시대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506년에서 1567년 사이를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생의 딸은 자동으로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태어나는 순간 직업이 정해진 세상이었습니다. 개성 어느 골목. 황진이가 15살쯤 됐을 무렵. 봄꽃이 피는 계절. 동네 총각 하나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죽었습니다. 상사병이었습니다. 15 황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관 앞에 상여가 지나갈 때 직접 나가 고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내가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황진이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체면보다 진심, 형식보다 감정, 규범보다 자신. 그 성품이 이후 그녀의 모든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이 황진이가 기생이 된 뒤 개성 기방, 향, 냄새와 가야금 소리가 뒤섞이는 저녁. 조선 팔도의 남자들이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황진이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야금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시조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당시 기생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식인이자 예술가이자 상담가이자 외교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개성 근처 깊은 산속. 지족선사가 수행 중인 남자. 겨울 새벽.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지족선사. 30년 동안 돌을 닦은 고승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스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개를 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황진이가 암자의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지족선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0년 수행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황진이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속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다. 오늘날로 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30년 돌을 닦았다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다. 그 확인이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황진이는 만나는 남자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성 기방. 달이 환하게 뜬 가을밤. 황진이의 가야금 소리가 골목 밖까지 들립니다. 소세양. 조선 최고의 풍류 선비였습니다. 시도 잘 짓고 음악도 알고 황진이와 격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흘이 지나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열흘이 지나는 날 아침, 소세양이 먼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리에서 시조 하나를 지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익함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말. 그 시조가 소세양의 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소세양은 그 시를 듣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황진이가 보내줘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재능 있고 멋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개성 기방 황진이의 방. 한겨울 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황진이 혼자 가야금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펼이라. 긴 겨울밤을 잘라서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밤에 그 시간을 펼쳐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 시조를 쓴 사람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하지만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은 황진이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원했지 황진이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겉모습과 능력만 보고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 허전함이 황진이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개성 인근 화담화단.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곳. 봄이 오는 어느 날. 늙은 선비 하나가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황진이는 화담화단에 되었습니다. 서경덕. 조선 최고의 철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성 화담 근처에 살며 제자를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황진이보다 26살 위였습니다. 황진이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황진이가 앞에 앉아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서경덕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황진이가 시조를 지어 보여줬습니다. 서경덕은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구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능을 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황진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행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황진이와 서경덕. 두 사람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제 관계였습니다. 황진이가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다고 합니다. 지족선사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지만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황진이가 황진이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화담 서경덕의 집. 황진이가 찾아온 어느 날. 여름 저녁. 매미 소리가 가득한 시간. 황진이는 서경덕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서경덕이 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황진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기생이라는 이유로,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남자들이 황진이를 값을 매겨 대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처음으로 황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황진이의 30년 갑옷을 벗겼습니다. 화담 근처 개울가. 늦가을. 낙엽이 물 위에 떠내려가는 시간. 황진이가 서경덕 곁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황진이가 시도를 짓고 서경덕이 철학을 논하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개울물을 바라봤습니다. 황진이는 이 시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생이라는 것을 잊었다.
기생이라는 신분, 남자들의 시선, 세상의 평가,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 사람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도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산은 그대로인데 물은 늘 새 물이 흐릅니다. 사람도 결국은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황진이는 서경덕이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었습니다. 황진이의 나이 30 중반. 서경덕의 집.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차가운 어느 날, 서경덕이 병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서경덕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46년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앞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경덕이 떠난 뒤 황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서경덕 사후, 황진이는 개성을 떠났습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들판, 겨울 설산, 봄 강가. 황진이는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박연 폭포에 앉아 시를 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구를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여행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볼만한 것이 셋이다. 금강산, 박연폭포, 그리고 나. 이 말이 교만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절경에도 뒤지지 않는 존재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았지만 황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개성의 어느 조용한 거처. 가을볕이 드는 오후, 황진이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내가 평생 돌봐주겠다. 나를 택하면 가난은 없다. 황진이는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난이 싫지 않아서였을까요? 혼자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황진이의 대답이 전해집니다.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존경. 사랑이 아니라 존경. 황진이가 평생 찾던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서경덕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이 죽은 뒤 장례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시신을 길가에 버려두어라. 관도, 수의도 필요 없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황진이의 임종 유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서경덕처럼 깨끗하게 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처럼 마지막도 형식 없이 솔직하게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 유언 속에 황진이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형식에 맞춰 살지 않았다. 죽음도 그렇게 맞겠다. 황진이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족선 사는 계율을 깨고 역사의 수치로 기록됩니다. 소세양은 황진이의 시조 한 줄 앞에서 돌아서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조선 최고의 철학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황진이와 함께 이름이 불립니다. 개성의 3가지 보물 중 하나로. 오늘날 개성에는 송도 3절 송도 산죄이라는 말이 전합니다. 개성의 3가지 절경. 박연폭포, 황진이, 그리고 서경덕. 두 사람이 함께 절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살아있을 때 기생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조는 양반들이 감탄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황진이의 시조는 조선 최고의 시조로 평가받습니다. 국문학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로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시조 한 편이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신부는 사라졌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황진이의 묘는 경기도 개풍군 현재 북한 지역에 있다고 전합니다.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그녀의 시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개성 박연폭. 황진이가 시를 썼던 그 폭포는 지금도 흐릅니다. 그녀가 앉았던 바위가 어디쯤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폭포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록은 지워져도 억울한 진심은 역사의 갈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 황진이 이야기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수업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진이는 수많은 부와 권력을 거부하고 가난한 늙은 선비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황진이가 찾던 것은 나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어떠세요?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우리 삶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남긴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